경기도 안산의 한 음식점. 사장 정동관 씨는 최근 치솟는 물가와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해 10년 넘게 일해온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냈습니다. 15년 된 직원을 그만두게 할 때는 진짜 가족입니다. 이거는 너무 가족이고 그다음에 장사가 나아지면 그때 다시 하시는 거로. 서로 어려운 살림을 아는 처지에 마음 같아선 월급을 올려주고 싶지만 힘든 건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둘이 200, 300 가져가기가 힘든 거예요. 다음 주 열리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다며 업종별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으면 업종별로 나눠서 돈 많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곳을 올리고 겨우겨우 운영하는 사업장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201만 원입니다. 앞서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12,000원, 월 250만 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물가 폭등에 실질 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위기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처지의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서로 입장이 갈린 가운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영자 측은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88만 원, 대기업 근로자는 그 2배인 563만 원이고 최근 수십억 원의 별도 성과급을 결정한 대기업 경영진은 그보다도 16배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에 이어 장바구니 부담은 갈수록 무겁습니다. 10,000원 한 장으로는 제대로 살 게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도 다요. 16,000원이잖아요. 뭐 미나리 이런 것도 4,500원이잖아요. 저렴하게 살라고 양을 좀 작게 사죠. 힘들어요. 시장 나와도. 최근 4년 평균 소비자 물가 4.2%가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3.6% 올랐습니다. 노동계의 요구는 12,000원. 실질 임금이 오히려 감소한 만큼 25% 인상된 최저시급입니다. 물가 폭등에 실질 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위기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폭등한 물가에 인건비까지 소상공인들은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지급이 가능한 금액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동결이 꼭 필요합니다. 인상률을 놓고 예상됐던 줄다리기는 시작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초안한 권순원 교수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1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결국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는 시작도 못한 채 파행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에 공익위원과의 기싸움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석 달 동안 이어지는 최저임금 협상은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이 편의점엔 평일과 주말 교대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만 6명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 시간을 잘게 쪼갰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우리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저는 형편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쪼개는 거죠. 개업 당시 4,000원이 안 됐던 최저시급이 지금은 9,620원. 10,000원까지 380원 남았습니다. 진짜 그거 그거 받고 일하는 생각 해보면 저 깎으면은 안 되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10,000원 넘으면은 진짜 힘들 것 같고 진짜 동결했으면 좋겠죠. 뭐. 최저임금은 1988년 이후 지금까지 36번 결정됐습니다. 노사가 제시한 금액 중 표결로 결정된 게 13번, 노사 합의가 4번입니다. 나머지 19번은 모두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대로 정해졌습니다. 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작년과 재작년 공익위원들은 합리적인 룰이라며 최저임금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그 두 개를 더하고요. 그다음에 취업자 증가율을 2.2% 뺀 수치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같이 올라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했고요. 대신 일할 사람이 늘어나면 임금은 줄어드니까 취업자 증가율만큼 뺐다는 겁니다. 반론도 많습니다. 경제 성장률 지표와 취업 증가율은 중복 산식입니다. 이미 경제 성장률에 취업률에 이제 고려된 거가 있죠. 결국은 결정액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지표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포함한 거 아니냐. 같은 공익위원들이 3년 전에 했던 계산법은 어땠을까요?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까진 똑같았는데 여기서 뭘 더 뺀 게 아니라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이라며 1%를 오히려 더했습니다. 작년도 산식 같은 경우에 소득분배 구조 개선치로 플러스 알파를 넣기는커녕 취업자 증가율을 오히려 빼준 거잖아요. 그 산식은 좀 납득이 안 가죠. 전문가도 납득하지 않고 노사 양측 모두 반대하지만 기존 이 계산법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해 볼까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6%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3.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36%를 빼면 인상률은 4.74%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 적용하면 456원이 오른 1,076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예상치입니다. 공익위원회 중립성 시비로 첫 회의부터 파행으로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는 어떤 계산법을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